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저번주 고혈압에 이어서 당뇨에 대한 메커니즘과 어떻게 케어를 해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고혈압 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대사증후군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렸을 때 조금 이렇게 이해하거나 내가 이게 나한테 연관이 된 거다라고 조금 인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별로 찍고 있고요. 대사증후군 2탄, 당뇨는 사실 요즘에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질환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좀 정보로서 제대로 된 이제 케어, 그러니까는 내가 내 몸을 조금 스스로 돌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사실은 당이 오줌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일컬어가지고 당뇨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포도당이니까 그냥 포도당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포도당은 사실 우리 몸에서 쓰이는 너무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래 배출이 안 돼요. 근데 배출이 돼버린 거죠.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혈액 내에 포도당의 농도, 포도당이 있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조절하는 역할이 이제 아시겠지만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인슐린이 나와서 간이랑 근육에다가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우리 몸에 당이 너무 없으면 이제 글루카곤이 나와서 다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먹는 식습관이 막 당이 엄청나게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너무 과당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인슐린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나와도 당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당을 오줌으로 배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당이 일단 오줌으로 한번 배출이 되면 우리 몸에서 메커니즘이 바뀐 거잖아요. 당이 소변으로 나가도 된다. 그러면 인슐린 말고 또 다른 형태의 당이 조절되는 방법이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저혈당 오면 쇼크 오거든요. 잘못하면 죽는데, 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죽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두려움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평소에 당뇨 관리를, 그쵸? 정확히는 혈관하고 혈액 관리, 그리고 식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잘 설명을 해드리면서 얘기를 더 자세하게 풀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이라는 게 사실 인슐린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이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가 식사 패턴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여기가 이제 혈당이고 여기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혈당 100 정도. 왜냐면 이제 당뇨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공복 혈당 100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당화혈색소 5% 이상이었을 때 당뇨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공복 혈당은 100은 넘었는데 내가 만약에 당화혈색소가 한 2, 3이에요. 그러면 당뇨 전 단계다라고 표현을 하지 당뇨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기준을 당화혈색소라는 데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 혈색소부터 설명을 조금 드릴까? 그러면 혈색소라는 건 뭐냐? 자, 혈색소는 사실 헤모글로빈을 표현을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당화라는 게 앞에 붙죠. 원래 헤모글로빈이 운반하는 건 산소를 운반을 하죠. 그쵸? 산소를 잡아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다가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 내에 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을 잡는 헤모글로빈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에러가 생긴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우리 몸 전체에 몇 퍼센트가 존재를 하는가라는 게 이제 혈색소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 1%당 혈당을 한 20 정도가 혈액 내에 그냥 기본적으로 머무르게 돼요. 혈색소 수치 1%당. 그쵸? 그래서 5% 정도가 됐었을 때, 혈당이 기본적으로 혈액 내에 100 이상이 항상 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액 자체가 조금 끈끈해져 있다. 항상. 그래서 당뇨라는 표현을 이 혈색소 기준으로 많이 표현을 드리고요. 만약에 잠깐 한 150, 200을 갔어요.
근데 혈색소가 5%예요. 그러면 당뇨라고 하긴 하지만 조금 관리를 하면은 금방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표현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혈색소는 일단 그런 판가름 수치로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아침, 점심, 저녁이고 100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 당이 계속 소모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있다가 아침 먹을 때 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한 80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80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잡곡밥이라 그러죠. 건강식단. 그래서 잡곡밥에다가 뭐 반찬, 야채가 여러 가지 있고 뭐 고기도 한두 가지 정도 있고 그렇게 먹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요. 소화되면서. 그 역할을 이제 식이섬유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를 찍는 게 사람마다 물론 다른데 한 140에서 180 사이 정도를 찍게 돼요. 요 고점을.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이렇게 떨어져요. 천천히. 그러다가 이제 점심이 되면 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떨어지는. 그래서 요런 사이클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가 그냥 하루에 꾸준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밥을 먹으면 사실 중간에 주전부리도 많이 땡기거나 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 몸에서 이미 포만감도 충분히 있고 또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식이섬유 제제도 잘 먹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사실 당뇨가 걸리시는 분들의 큰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걸리신 분들은 당뇨 진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스트레스만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심하게 있는데 기저질환이라던가 유전적으로 혈관계가 많이 안 좋거나 당뇨라는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당뇨로 많이 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사실은 이거는 건강하게 식단을 먹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이라던가 뭐 아니면 밥 먹는 양, 뭐 질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건강한 식단보다 당장의 초콜릿이라던가 아니면 과자, 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균형 잡힌 영양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당만 순식간에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한 번에 확 다 소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는 게 아니고 너무 한 번에 다 소화가 되니까 높아요. 그리고 금방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높 이게 너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수치가 뭐 180에서 140 사이가 아니고 뭐 200, 300 그냥 올라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순수 당이니까 한 번에 너무 빨리 소화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소화가 너무 빨리 되니까 금방 또 저혈당처럼 이렇게 막 머리 어지럽다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막 손 떨린다 그러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요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2번에서 3번 정도 사이클이 되면은 건강하게 우리가 인슐린이 나와서 잡아줄 수가 있는데, 너무 잦으니까 인슐린이 여기 한 번 나오고 여기도 한 번 나오고 여기도 한 번 나오고가 하루 만에도 벌써 2배, 3배, 4배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호르몬 계통이. 그쵸? 근데 이게 반복되면 우리 세포들이 60조 개 이상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60조 개가 전부 다 배가 부르는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맛있는 거 아무리 앞에 있어도 못 먹잖아요. 배부르니까 다음에 먹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조 개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런 게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인슐린이 이렇게 당을 끌고 세포들한테 가서 포도당 좀 저장해줘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더 이상 배가 불러서 포화가 됐기 때문에 안 먹어요. 이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세포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들이 혈액 내에 그냥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당화혈색소랑 또 별개로 당 자체가 이렇게 떠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이 너무 많이 떠다니게 되다 보니까 혈색소도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은 당뇨의 메커니즘입니다. 그쵸?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굉장히 잘 조절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당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그러면 당뇨는 어떻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당뇨가 오면
어떻게 케어를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식사입니다. 식사.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잘 먹어주면 사실 식사 패턴이 너무 좋고 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슐린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식사 패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식사 속에 식이섬유 제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옛날에는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뭐 영양소로 쓰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배출이 돼버리니까 아 이거 뭐 먹을 필요가 있겠냐, 야 이거 무청 시래기 같은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이 식이섬유가 장에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노폐물이라던가 중금속 그리고 혈중에 떠도는 당을 잡아주기도 해요. 소화가 오래 걸리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이섬유 제제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가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가 당이 점점 내 몸에서 높아져요. 그러면 당을 소모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운동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소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로 당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병원에서 인슐린 약을 주사를 맞거나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이게 약이라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내 몸에서 점점 인슐린이 나오는 부분이 퇴화가 되게 돼요. 넣어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막 엄청나게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몇 미리를 먹겠다 혹은 넣겠다인 거지, 내 몸에서 진짜 필요한 인슐린의 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도 조금 이렇게 부분들이 충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조절을 하면서 정 안 될 때 세 번째를 조금 이렇게 같이 병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조금 작용을 하면은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가 되고, 이제 이것도 사람이라던가 환경에 따라서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호전해 나가는 방향이.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상황에 맞는 당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